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현 니미시에 있는 석회동굴 히메사카 종이동을 탐사하기 위해 주고쿠와 시코쿠 지역의 대학 탐구동아리 회원 13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고치대학 3학년생인 당시 21살의 남성 나구라 유우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 나구라 우유키를 포함한 5명의 대원들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안에 있던 깊이 약 32m의 커다란 지하호수에서 나구라가 옷을 입은 채로 수영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나구라 우유키가 실종됐다는 겁니다. 오후 6시 15분경 니미시 경찰에 나구라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오카야마현 경찰과 니미시 경찰 그리고 동굴 탐사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생들도 동참해서 나구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명의 사람들이 6일 동안 늦은 저녁까지 수색에 나섰음에도 나구라의 시신은 물론 작은 흔적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더 이상의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나구라가 동굴 속 지하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고 시신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단순 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졌을 때는 한 대학생이 동굴 안에서 실수로 사망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치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문점은 탐사를 떠난 동굴은 오카야마현의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고 탐사를 하려면 반드시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에 탐사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탐구 동아리 회원들은 그 누구도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에 어떤 문의나 신청도 하지 않은 채로 동굴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인데도 그냥 생략한 채로 진행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안 했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사건 당시 13명이 모였었지만 동굴로 들어간 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11시 30분쯤 동굴에 들어갔고 피해자인 나구라가 동굴 안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2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건 4시간 뒤인 오후 6시 15분경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피해자 나구라가 옷을 입은 채로 지하호수에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4명이나 이걸 목격했으면서 왜 아무도 제지하거나 구출하려 도와주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게다가 피해자 나구라가 수영했다는 호수는 동굴 입구에서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오지에 있었고 동굴의 폭도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목 부분까지 물에 잠기는 험한 곳도 있다고 한데,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이 수색을 할 때도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영했던 그 호수는 수면상이 안개로 가려져 있고 물도 탁해서 잠수하면 거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굴의 상태도 호수의 상태도 일반적이라면 들어가기 힘든 상태였는데 왜 그런 곳에서 왜 나구라 씨는 수영을 했고 왜 수영을 해야만 했던 건지, 하물며 이 사건은 1월 5일 발생했습니다. 춥디 추운 겨울이었고 아마도 동굴은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 추운 날 더 추운 동굴 안에서 동굴 상태도 위험하고 어둡고 물 상태도 맑지 않았는데 수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뛰어든다는 게 상식적인 것일까?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피해자인 나구라가 호수에 누군가의 의에 빠진 건지 스스로 들어간 건지조차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목격자들의 증언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 나구라가 수영했던 지하호수는 동굴 입구에서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11시 30분쯤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사고는 오후 2시경에 일어났다고 하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얼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2시, 경찰의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은 6시 15분, 약 4시간의 긴 공백이 있습니다. 피해자 나구라가 사고를 당한 걸 보고 구조 요청을 하러 동굴 밖으로 뛰어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4시쯤엔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늦은 6시경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고를 늦게 했던 것일까? 게다가 5명 중에 1명이 사고를 당하면 나머지 4명 중 2명 정도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신고를 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된 피해자를 두고 전부 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와 이후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동료들의 행동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당시 탐사 동아리의 회장은 하쿠마이 미오라는 여학생이었는데 탐사 중 일어난 조난 사고에 대해서는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미호라는 회장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기자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왜 피해 다닌 것일까? 그리고 회장 하쿠마이 미호와 부회장 이토 토모코가 사건이 벌어지고 동아리에서 갑자기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동아리 홈페이지에서 이 두 명의 정보도 모두 삭제가 돼버립니다. 왜 갑자기 삭제가 된 것일까?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 이후 누군가 피해자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로그인한 누군가가 피해자 나구라의 SNS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한 것입니다. 처음 나구라의 SNS 내 일기 항목이 공개 상태였는데 이것이 나구라 실종 후에 갑자기 친구 공개로 바뀌더니 결국 전부 삭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구라의 SNS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동아리에 대해서 잘 안다는 한 학생이 문제의 대학 동아리는 예전부터 과격한 방식의 신고식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나구라도 이런 과격한 신고식 때문에 호수에 들어가게 됐고 가해자들이 사건을 단순 사고로 조작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설들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짓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정말 스스로 옷을 입고 그 추운 날 동굴 안의 호수에서 홀로 수영하다 실종이 된 것이었을까? 진실은 그 동아리 회원들만 알고 있는 것일까?